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TV조선의 변정현 기자. 시장님, 내일 후보부 장관 면담도 예정돼 있으신데 혹시 서울시에서 대안 제시하실 부분이 있는지, 정부에서 지금 구청장에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인허가권을 이양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 어떠신지. 최근 들어서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주거단지로 검토한 이후에 서울시가 그에 못지않은 참으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춘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지난 토요일 날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님 뵙고 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일각에서는 전문가분들의 논의가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현재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부지인데요.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산업단지입니다. 사실 이 동남권의 옛날 용어로 치면 하수처리장이죠. 이 물재생센터는 벌써 지어진 지가 4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용량도 늘리면서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할 것이냐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 방법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자리에 한 40만 제곱미터 내지 5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거를 한 절반 정도 집어넣고 수소로 계획된 피지컬 AI 단지에 그 첨단 산업 R&D 단지를 거기에 동시에 집어넣음으로써 지금 서울의 산업 기능이 재편되고 있는 중심지이자 청년 주거에 특화된 단지로 검토를 시작했는데 이 부지를 용산공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부지와 비교해 볼 때 그 용량 자체도 더 클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도 훨씬 훌륭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은 결코 급조된 대안이 아닙니다. 이미 2년 전에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져서 이제 용역도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피맥의 민간 사업자 적격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지를 설명을 드리면 바로 옆에 대청역과 하기울역이 있습니다. 매우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닿는 곳이죠. 또 바로 대모산 기슭이고 바로 옆에 탄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숲세권과 수세권이 동시에 확보되는 참으로 좋은 주거단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40~50만 제곱미터의 면적이라고 하면 주거를 한 절반 정도 집어넣고 나머지 지역의 공원과 첨단 산업 R&D 단지를 집어넣게 되면 최소 한 10,000호에서 13,000호까지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청년 특화단지를 집어넣게 되면 청년들이 매우 편리하게 일자리와 주거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거가 확보가 되는 셈이고요. 그렇다면은 용산공원의 일부를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주거단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걸 제안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용산공원을 활용하게 되면 미군으로부터 본체 부지 전부를 이양받고 그 이후에 비로소 그 일부의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게 거의 짧으면 8년, 길면 1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동남권 청년 첨단 산업 특화단지는 거의 필요로 되는 소요기간이 비슷합니다. 다른 데로 옮기는데 한 4~5년 걸리고요. 또 새로 옮겨진 다음에 현재의 단지에 집을 짓는데도 한 4~5년 걸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도와주기만 하면. 이제 기재부의 그 심의를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정부와 협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1~2년 정도 절약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손 만대 후대에게 물려줄 용산공원의 일부를 손대는 게 아니라 정말 바람직한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이 대안이 내일 김윤덕 장관님 뵀을 때
정말 비중 있게 다루어져서 지금 정부에서 너무 급조해서 용산공원에 손을 대겠다고 하는 최근의 이 정책적 접근이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근데 어제 오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유력 언론에서 사설을 통해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 재건축의 권한을 구청장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의 난개발 우려를 중심으로 한 반대 사설이나 칼럼들을 이미 오늘 아침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서울시의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적 고려하에 모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전부 입체적으로 고려한 끝에 나오는 결정이라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떼어내어서 예컨대 500호 이하라면 구청장에게 준다. 이런 즉흥적인 선거 운동할 때나 나옴직한 선거 공약과 같은 성격의 이러한 제안이 별다른 찬반 양론 심층적인 고려 없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다.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심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리고 2주 후 철거 착공에 이르기까지 한 9개 단계가 절차별로 쭉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이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 심의 두 단계만 서울시의 권한이고 나머지 이후의 7가지 단계는 이미 전부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는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 여러분들을 호도하면서 마치 서울시에서 이 절차가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를 한 다음에 구청장에게 일정 분량을 위임하면 더 빨리 진행될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현실과 괴리된 주장입니다. 이 점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했다는 걸 빌미로 해서 총리가 서울시장은 제껴두고 구청장들을 모아서 구청장의 건의를 채택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서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총리께 시장과 잘 논의해봐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서울시장은 패싱을 한 채 구청장들을 모아서 식사 모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문제가 있는 정부다, 문제가 있는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전문가들의 식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분명합니다. 구청장들께 500호 이하의 구역 지정 권한을 주게 되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문제, 가스, 전기 문제와 같은 이런 기초 설비들, 도시의 인프라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형태로 주거를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순서를 배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종합적인 전문가들의 검토 끝에 순서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구역 지정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이걸 경쟁적으로 시킨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호의적이지 않은 구청장들도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창신 숭인 지역은 지금 멀쩡하게 진행되다가 새로 구청장 취임 이후에 지금 이미 절차가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많은 우려 속에 지금 탄원서를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자치구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정부의 행태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안의 김주. 장병훈 대표가
당 쇄신회의라는 전체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좀 고터 중인데 당내 반발이 좀 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최고위에서는 고려되는데 향후 어떻게 좀 처리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늘 경쟁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만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폭주를 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도가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당의 총력을 모아서 그 점을 질타하고 그리고 어떤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그 질타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뺄셈의 정치, 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 다시 말해서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서울신문의 곽지훈. 서울시민 박진영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 1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최근 윤리위 4인 현역 4인 중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많은 실정을 거듭하면서 국민들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접근을 지금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방금 전에 이 포럼에서도 말씀드렸던 한미 관계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을지 방패훈련 정말 그 중간에 일정이 대폭 축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미 관계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깊은 우려를 하실 걸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뭐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이 세제 개편안은 누가 뭐래도 이제는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더 이상 실거주 집착에 잘못된 보유세, 증세, 또 양도소득세, 증세 문제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는데 이거를 누더기처럼 뭐 예외 사유를 폭넓게 뭐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계속 논의가 이어진다면 아마 많은 국민적인 저항을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당의 역할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면서 우리 당이 통합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저희 다음 일정 때문에 이동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윤소동 기자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 우리는 북의 핵을 이고 살 수 없습니다. 또 핵에는 핵으로 균형 잡힌 견제를 할 수 있는 국방의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첨단 무기 체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방위 산업이 상당히 신장된 것도 사실이고 국방력에 대해서 대내외적인 평가가 상당히 호전돼서 순위 상승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핵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비롯해서 점차적으로 일본 수준에 육박하는 우라늄 재처리 수준까지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점 때문에 사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게 저의 지난 10여 년 동안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때 굉장히 생소한 느낌을 가지고 평가하는 한미 관계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시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런 핵 잠재력을 최고도로 높일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동하셔야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